자, 이제 6-1번. y는 루트 x 위의 점. y는 루트 x라는 걸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y는 루트 x는 0,0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위의 점 1,0은 여기가 1,0이고요. y는 루트 x 위의 점 어떤 점을 t, 루트 t 이렇게 쓴대요. 됐습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d1 2,0이 여기 있거든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를 d2 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는 d1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식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식,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루트 얘 빼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라는 건 이거고 이거예요. 그냥 끝. 요게 d1입니다. 루트 d2라는 애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빼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d1 빼기 d2.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끝. 식을 다 썼어요.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빼기 2t 더하기 t니까 빼기 t 더하기 1 빼기 루트 t제곱 빼기 4t 더하기 t니까 네. 자, 이 형태는 무슨 형태의 극한값을 구하는 식입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배웠어요? 태연아, 알 수 있는 거 얘기해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는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의 값을 구하라. 몇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분의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애,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태연아,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 끝까지 얘기해. x-a가 위아래에 나타날 거야. x-a, x-a. 왜냐면 얘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라는 건 이 안에 x-a가 숨어 있는 거야. 직접 보일 수도 있고. x-a, x-a를 찾아서 약분한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 값이 나와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0분의 0꼴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네. x-a가 안 보이면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하느냐? 루트가 나오면 보통은 루트 빼기 루트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유리화를 해보면 x 빼기 a가 나와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분수식이 있으면 통분을 하거나 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약분한 다음에 집어넣는 요런 0분의 0꼴이라고 불리우는 계산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해봤더니 여기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있어요.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요? 분자가 차수가 크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가 크면 0으로 가고요.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아남아요. 나눠서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만 쓸 거예요. 그걸 나누는 동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으면 그 값이 답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개가 더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은 이런 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무한대예요. 그쵸? 얘도 무한대예요. 그쵸? 얘 빼기 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앞에 무한대랑 뒤에 무한대가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야 돼요. 힘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얘는
제곱으로 커지고 있고 얘는 1차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는 그냥 얘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그냥 가요. 얘가 힘이 훨씬 더 세거든요.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세거든요, 얘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됐어요? 얘처럼 얘도 1차, 왜냐면 루트 t제곱이니까 얘도 1차고 앞에 개수도 심지어 똑같아.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 2라고 살짝 붙어 있으면 얘는 루트 1t고 얘는 루트 2t야. 얘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아니 루트 1t잖아요. 얘는 루트 t, 그러니까 루트 1t잖아요. 얘는 루트 2t잖아요. 얘가 더 세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쪽에는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빼기니까. 그쵸? 근데 이런 경우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얘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태연아, 집중해. 얘는 어떻게 계산해? 얘는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계산하는 법밖에 안 배웠어. 그러니 나머지는 다 저런 꼴로 변형할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떤 형태로 변형할 거야? 2번과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을 할 거야. 끝.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형합니까? 어떻게 변형하냐? 야, 여기서 배우는 게 진짜 몇 가지가 안 돼. 야, 루트가 있어. 어떻게 해? 변형하려면. 루트를 어떻게 변형할 거야? 유리화밖에 없어. 아니, 루트 나오면 유리화밖에 없어. 여기서 이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원 수투는 문과 학생들까지 배우던 과목들이었단 말이야. 문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수학은 정말 쉬운 구조밖에 없어. 어려운 게 없어, 하나도. 개수도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을 맨날 구박하는 거야. 이과생이 배우는 미적은 예를 들면 똑같은 것도 개수가 한 3배 돼. 3배 돼. 그래서 그냥 입시 전문가들이 확통을 선택해야 될지 미적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닥치고 확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최상위거나. 왜냐면 학습량이 3배 많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3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왜? 문과생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달할 수 없어. 그 영역에. 그러니까 이건 뭐 3배, 4배의 문제가 아니야. 절대 못해, 끝까지. 근데 확통이나 미적 수투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누구나 다. 왜? 개수가 몇 개 안 되거든, 사실. 그걸 까먹는 거지. 그걸 까먹는 거지. 그러니 얘는 아까 이런 건 그냥 가지는 거야. 왜냐면 개수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제발 형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 형식을 외우려고. 왜 그런지 그 논리가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 그걸 변형하거나 절대 응용하지 않아. 차라리 고1은 응용과 변형과 함정이 있어. 하지만 고2 과정은 절대 함정이 없어. 정말 그대로가. 그러니까 그대로를 외우면 돼.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만해. 이거 못 구하는데요? 야, 이씨, 이게 리미트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너 이거는 구할 줄 알잖아. 이런 거야. 어떻게 바꿔? 유리화. 그럼 이걸 어떻게 유리합니까? 1분해라고 생각하면 루트 t제곱 빼기 t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t제곱 빼기 3t 더하기 4 분자에다가 이거 더하기로 곱하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건더기 빼면 되겠죠. 얘 빼기 얘 하면 뭐가 되냐? 얘 빼기 얘니까 2t 얘 빼기 얘니까 뭐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네, 끝이에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구하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아래쪽은 무한대 위쪽도 무한대. 됐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태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 방금 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계산해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쓴다. 자, 얘는 몇 차예요? 얘 몇 차식이에요?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러면 1차식인 게 얘 이렇게 밖에 없어요.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2. 그냥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솔직히 이게 왜 그런지 원리는 잘 모르겠잖아, 솔직히. 그치? 사실 이게 원리를 안 가르치는 이유는 원리를 가르쳐봤자 이걸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해서 원리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물론 처음 할 때 설명 다 했어. 야, 분자 분모를 t로 나누면 t분의 1이 다 00, 이 뒷꼬랑지는 다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상수가 돼서 00000으로 바뀌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고. 이게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됐어? 됐어? 그래서 솔직히 3등급, 4등급 하는 애들, 2등급 하는 애들도 그거 왜 그래? 그러면 그거 뭐였더라? 대답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냥 하도 그냥 습관적으로 외웠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 원리와 같이 외워야 될 더 중요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자 이 소리야. 그래서 얘는 이런 꼴로 바꾼다.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아,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분수가 나오면 통분,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분수가 나왔는데 유리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루트가 나왔는데 통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지는 애들이야. 응?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쉬운 것들만 배치한 거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공통으로 배울 수원수투에서 식변형은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할만해. 됐어요? 네. 자,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어.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이게 아니야. 뭐 이상해 얘네가. 근데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져. 0이 하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는 커지고 있어.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씨 모르지. 그치? 모르지. 하나는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하나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지. 모르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도 무한대로 되어 있는 식은 이쪽으로 바꿔야 돼. 분수식으로 바꿔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x는 a로 갈 때 라고 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합니까? 얘도 분수식으로 바꾸면 얘는 0분의 0꼴이 돼.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우는 핵심은 이 극한값을 구할 줄 알 것, 식으로.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앞단원에서 뭐 했어? 처음에 이거 꼴 값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식에다가 막 AB라는 미지수 넣어놓고 그 AB 값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뭘 내냐면 자꾸 이런 거랑 결합시켜. 왜냐면 이것만으로는 너무 쉬우니까. 가볼게요. 2번. 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가 y는 x 더하기 1입니다. 마이너스 1,0은 여기에요. 얘와 t, t 플러스 1, 이 위에 t, t 플러스 1이 있어요. t를 이쪽에다 잡아줬으니까 t, t 플러스 1.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얘의 수직인 직선. 우리는 이 직선의 식도 쓸 수 있어요. 자, 이 직선의 식 어떻게 구합니까? 태연아,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태연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알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알아? 뭐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안 들려. 그거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거 말고 고1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한 점과
기울기를 알려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됐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오, 아니야. 정말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야. 정말 기계적으로. 물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나오고, 고1 때 한 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1차 함수가 가장 기본이고, 2차 함수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3차, 4차를 다루고 있는데, 1차를 못 다루면 안 돼. 1차 되게 쉬워. 예를 들면,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네. 기울기가 2라는 건 개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가는 정도 이런 애야. 됐어?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중학생 때는 어떻게 구했는데 안 알려줄 거야. 중학생처럼 구해볼래? 태연아 이거 중학생 어떻게 구하냐? 혹시 구할 수 있어? 안 들려. 아니 조금만 정확하게 크게 얘기해봐.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더하기 b 이렇게 쓰고 얘가 1,3을 지나니까 여기다 1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 b 값이 나와. 하지만 이렇게 구하면 안 돼. 못 구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려주면 y-y1은 m x-x1 이렇게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남태환 너 저번에 보니까 맨날 이거 넘겨서 이렇게 구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했거든. 아니 저번에 외웠던 거잖아. 왜 자꾸 까먹어.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은 이거야. 그래서 이 y1을 이쪽으로 넘겨. 됐어? 만약에 두 번째 두 점을 알려줘. 이번에는 아니 여기다가 1,3하고 5,1이 있어. 얘를 지나는 직선 딱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기울기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다. 맞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y-y1은 x-x1 어떤 걸 x1으로 잡고 어떤 걸 x2로 잡는지는 내가 그냥 정하면 돼. 대신 순서는 맞춰줘야 돼. 여기를 x2 빼기 x1 했는데 여기는 y1 빼기 y2 이렇게 이상하게만 안 쓰면 돼. 됐어요? 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태연아 이제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왜? 지나가는 점을 알잖아.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민성아, 요 흰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응? 아이씨, 야, 너 너무한다. 야, 와, 씨, 큰일 났네. 얘가 기울기잖아. 얘가 y절편이고 얘 기울기 1이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왜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수직인 거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 x-x1 이렇게 쓰면 돼요.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얘 더하기 t 더하기 1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점은 0,2t 더하기 1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이 y절편이니까. 됐어요? 요 점은 x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도 2t 더하기 1이에요. 2t 더하기 1,0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났더니 여기가 P, 여기가 Q. 얘 필요 없구나. AP 제곱 더하기 AQ 제곱 지울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Q 제곱 AP 제곱을 구하래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AP 제곱은 얘랑 얘의 거리의 제곱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됐어요? 근데 제곱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얘 빼기 얘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의 제곱.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AP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AQ 제곱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에요. 됐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래 루트 얘 빼기 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얘 빼기 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 됐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은요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고요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예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태연아 요거 어떻게 구하냐? 이유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2차 2차니까 2분의 4 됐어요? 답은 2.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이걸 해석하는 건 다 고1 때, 심지어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2 때 배우는 지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고1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 책, 뭐 중등책 찾아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렇게밖에 하는 수가 없어요. 됐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의 수학 실력의 은인은 우리 공부 안 하는 선배다라는 얘기했어요? 정말 그 예전에는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 집이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집은 아니었는데, 문제집이 그냥 없었어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그냥 책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왜냐면 그 시절에는 한 번 들으면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없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EBS 교육방송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EBS 교육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시간에 해서 그 시간에 못 보면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 뭐라고 했죠? 생방사수라고 하나요? 요즘? 요즘 어떤 드라마를 정말 그 시간에 보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나요? 요즘 진짜 팬들 빼놓고는 없잖아. 대부분 다 뭐 제 방이든 뭐 저 같은 경우에 거의 넷플릭스로 뭐 이렇게 지나간 걸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즘 보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잖아. 근데 진짜로 그 시절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고2 때 올라간 형이, 내가 고1 때 수학을 좀 힘들어 했는데, 고2 올라간 형이, 선배가, 나 용문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동아리 선배가, 자기 다 끝났다고 정말 너무 깨끗한 정석책을 고1 거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책을 딱 보고, 너무, 교과서만 보던 아이가 그 책을 봤으니 얼마나 눈과 시선이 넓어졌겠어.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약간 학원을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뭐 이런 류의 학원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너네 뭐 인강, 형강 듣는 그런 구조 봤어요? 뭐 의자 100개, 지금은 의자가 100개, 150석, 보통 100석 안 채워. 실제로 강남에서 한 60석 채우거든? 60석 정도 채워. 그러면 60석 채우면 지금은 각 옆에마다 TV도 막 다 있고 방송 시스템도 있잖아. 그땐 60석이면 정말 비인기 강사. 비인기 강사. 보통 인기 있는 강사 한 200석 이렇게 채워.
그리고 있는 방송 도구는 오로지 스피커 하나. 근데 스피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왜 너네 빨간색 삥삥 하는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거의 그 수준의 스피커 하나. 그걸로 강의를 해. 그러면 200명이 줄 서는 것도 일이고, 강의실 복도에 줄 쫙 섰다가 빠져나가면 200명이 우르르 빠져나가면 200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앞줄부터 앉아서 줄 서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앞줄 앉기가 되게 힘들겠지. 당연히 지각하면 거의 맨 뒤에서 보는 거야. 그 문 앞쪽에서. 어쨌든 난 그래서 그 형이 내 그 수학 실력의 그 동기부여자야. 동기부여자. 난 그 책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책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1 거나 중3 거 좀 다시 공부해야 돼요. 뭐가 됐든. 그래서 50일 수학책을 달달 외우든 뭐가 됐든 교과서를 한 번 더 달달달 외우든 뭐가 됐든 좀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연대 간 친구 때 아는 선생님이 축구하다 부상으로 고등학교 축구부 진학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한 축구부 아이가 있었는데, 그냥 정말 중1부터 교과서를 사서 그냥 처음부터 정말 중1 교과서부터 읽었어요. 그 친구 연대 갔어요, 연대. 왜냐면 고3 때 그 친구가 그 문제 푸는 걸 되게 귀찮아했어. 그 선생님이. 나랑 이제 친한 선생님이니까. 그 새끼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막 어디서 별 이상한 거 가지고 막 가져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나 걔 때문에 공부를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걔 아무 기초가 안 돼 있던. 근데 진짜 걔가 그거 수학만 했겠어? 다른 것도 다 돼서 걔는 정시로 갔거든? 그 얘기를 해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했던 애라 뭔가 좀 다르기는 하구나. 걔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시키는 게 다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맞아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내가 수학학원 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 수학을 들을 필요가 있나? 모든 학생들이 이 입시 공부라는 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있나? 난 이게 너무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야. 다른 게 할 게. 그럼 그거 말고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없잖아.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돈이 되게 많아. 근데 내가 한 40% 50%밖에 못해. 그러면 당신의 아이를 야 제발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서 한성대 삼육대라도 제발 가보자 라고 시킬 겁니까? 전 죽어도 안 시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짓이 어딨어. 뭘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노력이었다면. 그쵸? 그러니까 난 국가 시스템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좋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고 네가 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국가도요. 더 좋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뭔가가 한 20, 30년 뒤에는 뭔가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수학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떤 급여가 낮은 일을 폄하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진입장벽이 낮은 일이 됐던 진입장벽이 낮으면 사실상 급여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 말고 무언가를 배워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과정이 공부를 해서 익혀서 연습하는 과정하고 거의 유사해요. 일치해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게. 그게 요리 사면 다르고 의상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거 있어.
예술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느낌이 달라.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스타벅스를 하고 싶어서 나 돈이 좀 있어. 하고 싶어. 내가 바리스타를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과정들이 이 공부를 하는 과정하고 매우 비슷해요. 사람들한테 급여를 어떻게 줄 거고,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체크할 거고, 알바를 몇 명 뽑을 거고, 이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 어떤 알바를 어떻게 뽑을 거고, 이 과정이요,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 과정이에요. 내가 연안 식당을 낼 거예요. 홍콩 반점 식당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런 과정하고 비슷해요. 메뉴를 익혀야 되고,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사람을 조금 더 덜 쓰고 빨리 돌아가게 할 것이고가 사실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어르신들도 공부를 안 한 걸 후회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그거가 부족해서 막혔던 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물론 그걸 결국 돌파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어른들이 너네들이 삼성전자 들어가고 하이닉스 들어가고 네이버 쿠팡에 들어가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작이 이 동작을 하는 것과 비슷해. 하기 싫고,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고, 모르면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고, 내가 식당 사장님이 돼서 직원이 3명 됐어. 아르바이트 월급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무사가 아니면 물어봐서 해야 되잖아. 물어봐서 하는 동작이 이런 과정하고 완전 흡사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모르겠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돈으로 해결해. 돈 주고, 야 좀 세무사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나 손대기 싫어. 그럼 돈으로 처리하면 돼. 돈으로 처리하면 돼. 근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드바이스만 구해서 내가 해야 되면 그 동작이 다 비슷해. 별게 아닌 동작들이거든 사실. 맨날 그거 알아? 연말정산 어쩌고 저쩌고, 연말정산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요? 돈 벌고 나면 내 직장인이야. 돈을 벌어.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내가 얼마 벌지 알고 어떻게 빠져나가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직장을 다니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얘가 대충 빼. 정확한 금액을 빼는 게 아니야. 대충 빼. 그리고 사람마다 세금 내는 방법이 달라. 예를 들면 내가 자식이 2명인 사람과 3명인 사람과 1명인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세금 내는 게 달라. 왜냐면 자식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덜 내. 너 자식 키우느라고 돈을 더 썼겠구나. 알았어, 세금을 좀 감면해 줄게. 이런 동작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병원비를 많이 쓴 사람도 세금을 덜 내. 오케이? 이런 것들. 그럼 그걸 다시 다 신고를 해야 돼. 그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년 동안 세금을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20만 원씩 계속 내서 240만 원이 됐어. 더 내는데 근데 내 1년 세금이 240만 원인지 28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모르잖아. 실제로 정산해 보면. 그 정산 과정을 신고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신고하는 순간 더 많이 냈으면 돈을 돌려받고, 더 조금 냈으면 돈을 더 내라고 와. 그래서 그때 희비가 갈려, 사람들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 그 구조를 이해 안 해도 되지 뭐. 솔직히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해? 돈 주고 맡기면 돼. 돈 주고 맡기면 돼. 나 이거. 그리고 회사는 회사가 좀 어느 정도 해줘. 회사는 회사가 어느 정도 해줘. 현민아. 자, 어쨌든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외우시고요. 안 되는 거 빨리빨리 좀 체크해서 외우세요. 이런 것들을 안 외우면 나중에 계속 진짜 별거 없거든? 계속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계속 왜 못하는 거야, 진짜로. 답답해. 자, 갑니다. 자, 6-3번.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대요. 되게 지저분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뭐냐? 소수의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 자, 얘는 2고요. f 2분의 7이면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2분의 7이 대충 3.5죠. 소수는 2하고 3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값이 지금 그 다음에 뭘 비교했냐면 얘의 개수를 비교하고 그 개수에다가 2배 한 거랑 x랑을 비교하는 거야. 즉 얘가 fx거든. 그리고 x는 요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 다음 상황은 얘일까요? 얘일까요? x는 2분의 7이고 2배의 2 곱하기 2고 얘가 더 크죠. 지금 얘가 4니까. 그죠? 지금 얘가 따지라는 게 그거야. 내가 어떤 x보다 작은 자연수, 그 x는 지금 2분의 7이야. 그 x랑 요 fx는 너 지금 개수 구할 줄 알잖아. 그 개수에다 2배 한 거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해. 얘인데요? 그러면 얘가 더 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 분의 1이라고 표현해라. 2분의 1이라고 표현해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거 이해했어요? 그럼 한 번 더 가볼게요. 제가 G7을 구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G7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F7을 구해야 돼요. F7은 뭡니까? F7 7보다 작은 소수 1, 2, 3 아니야 미안해 2, 3, 5 3개 됐어요? 그 다음에는 7하고 요 개수 fx에다가 2를 곱한 거 6하고는 누가 더 커? 7이 더 크죠. 그러니까 1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fx 얘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 3분의 1이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3이에요. 이게 반대였다면 fx 분의 1이니까 gx는 3분의 1이었겠죠. 여기까지가 이해됐어요? 지금 저 gx라는 게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됐나요? 되게 짜증나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돼요? 동의돼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지금 g8 플러스를 구하래요.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앞으로 됐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은 없어요. 수학에서 다 저렇게 써요. 근데 귀찮으니까 8 플러스 우극한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요 f의 8 플러스 8보다 조금 큰 애입니다. 8.000001 생각하고요. 걔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8 플러스랑 8 플러스 결국 8이에요. 2배의 얘랑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F8이에요. 3이에요. 알파는 3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G에 잠깐만요. 야, 미안해요. 이거 8이 3개가 아닌데? 4개예요, 4개. 2, 3, 5, 7이죠. 4개예요, 4개. 내가 지금 잘못 구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X랑 4 곱하기 2 곱하기 4랑 누가 더 큽니까? 이게 8 플러스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됐어요? 얘가 더 커서 지금 요 상황이니까 얘는 F8을 그대로 쓰면 돼요. 얘는 4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얘는 8 마이너스를 구할 거예요. F의 8 마이너스는 몇 개입니까? 8 마이너스 8보다 조금 작은 거 7.9999 얘보다 작은 수 중에서 소수는 역시 4개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X랑 2 곱하기 4랑 누가 더 큽니까? 이제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 분의 1, 즉 얘는 4분의 1을 의미해요. 끝. 네, 얘가 알파, 얘가 베타예요. 얘 나누기 얘를 하래요. 16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저 gx라는 게 지금 저 위에 네 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네 줄 해석이 어려우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 라고 한 줄을 보여줬어요,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gx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극한 값을 던져줬는데 사실 뭐 극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gx를 해석을 못해서 틀렸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틀렸다면 저 gx 저게 뭔 소리야? 저 세 번째 줄이 뭔 소리야? 저걸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요. 아주 최근에 잘 나오는, 최근이 아니라 옛날에 엄청 잘 나왔고요. 여전히 지금도 내신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근데 그거의 기본 형태입니다. 얘는 뭐냐면 y는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 이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x, y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혹시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아요?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요? 태연아, W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 않냐? 어쨌든 요 절대값이 없으면 y는 x제곱 빼기 1은 그릴 줄 알죠? y는 x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애고 얘를 한 칸 내린 애입니다. 얘가 얘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통으로 절대값을 치면 무슨 의미냐면 이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외우세요. 오른쪽이 통으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y값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 다 양수로 접혀 올라간다. 끝. 자,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y는 t라는 애는 어떤 상수거든요. 얘와 만나는 점을 ft래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t라는 애를, 여기가 t고요, 여기가 ft예요. 자, 질문할게요. t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만나는 점은 몇 개입니까? 없죠. 아니, 노란색하고 없죠. 만약 t가 음수면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은 없습니다. 자, t가 음수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없어요. 빵이에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여기 만약에 t가 0이면, t가 0이라는 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만나는 점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0일 때는 여기가 이 값을 가져요. 아이씨, 여기다 2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다. 여기가 이 값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4개가 됩니다. 맞아요? 이 t가, y는 t라는 건 이 y값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y는 t 이렇게 되는 거건데 0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왜냐면 이게 여기가 0이잖아요. x값이, t값이.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얘가 0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4가 됩니다. 4 어디까지? 1이 되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예요. 0보다 좀 크고 1보다 좀 작을 때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태연아, 그렇게 때려서 대가리 터지겠냐? 얘가 진짜로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입니다. 얘가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2개입니다. 다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장을 보고 ft의 개수를 함수로 새롭게 그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아니,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이 정도로 쉽게 나오지 않아요. 최근 훨씬 더 어려워졌어. 뭐 그래프가 막 이렇게 변화하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변하면서 기울기 몇 개 이렇게 뭐 한 개 없다가 한 개, 두 개, 얘가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 심지어 원이 막 두 개 있어. 이러면 여기까지는 한 개고 없다가 한 개고 여기서부터 두 개였다가 여기서부터 세 개고 네 개고 막 이렇게 더 복잡하게 나와. 이렇게 쉽게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이 쉬운 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 됐어요? 얘가 FT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1-1의 좌극한 몇 개? 4개. 됐어요? 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 문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또 만들어요. 이게 연속에서도 또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오늘 요 6- 요 라인은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애와 y는 x 더하기 t, y는 x 더하기 t. y는 x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애고 저 t 값이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근데 지금 뭐 양수라고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y는 x 더하기 t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요 점을 A, 요 점을 B. 자, 이때 요렇게 긋고 요 점을 C, 여기서 요렇게 수직으로 올린 이 점을 H, 요 점을 O. 끝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건 사실 이게 거의 이쪽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쓸 거예요. t분의 AH 빼기 CH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교점의 좌표를 t라는 문자로 표현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가볼게요. 이 이차함수와 얘가 만나는 두 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제곱은 x 플러스 t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그쵸? 이게 뭐예요? 얘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에요. x제곱 빼기 x 빼기 t는 0.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근해 공식에다가 넣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는 한데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하다. 저라면 다르게 풀 건데요. 그냥 제가 푸는 방법을 볼래요? 이걸 만약에 근해 공식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근해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 요 놈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y 값은 뭐 이 제곱에다 집어넣는 것보단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뭐 더하기 t 이렇게 쓸 건데 이러면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겁니다. 자, 요 점을 알파라고 놓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y 값은 이제 t를 안 쓸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요 점은 베타 제곱. 얘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에요. 그쵸? 얘랑 더한 건 마이너스 예분의 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어? 안 들려. 마이너스 2? 아니요, 마이너스 1 아니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글씨가 안 보여. A분의 C 아니에요? 얘분의 이거 자체가 C야, C. 마이너스 T예요. 됐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얘는 A분의 C예요.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T 자체가 C예요. 그냥. 그쵸? 됐어요? 이해 안 되면 빨리 질문해. 진짜로 알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AH를 구하라고 하는데 AH는 얘거든요. 네, 이 길이는 뭡니까? 이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예요.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예요. 곱셈 공식으로.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1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 1 플러스 4t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니까 얘는 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CH는 얘를 의미해요. 얘는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겠죠. 왜냐면 X제곱은 완전 반대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뭡니까? 얘 빼기 얘예요. 맞습니까? 베타 빼기 마이너스 알파예요. 즉 CH는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얘는 1이에요. 네, 끝. 네, 끝났어요. T가 0으로 갈 때 얘분의 얘는 뭡니까? 이거 0분의 0꼴이네요. 그쵸? TT 지워져야 되네요. 여기 유리화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요렇게까지 바꾸고 나면 이걸 계산하는 건 앞에서 다 연습했었던 거고요. 어떤 식을 보고 이런 걸 계산하려면 요 함수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연습해보세요. 앞에서부터 1, 2, 3, 4, 5까지 연습하세요.